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바라십니까? 뚜렷한 신념과 용기와 결단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 이재명이 하겠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후보는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이든 나이든 보수든 중도든 가장 확장성이 강한 많은 후보, 실제로 증명된 후보, 저 이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정치는 불신의 대상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약속을 가장 잘 지켜왔던 이재명 후보가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성과로서 증명된, 실력이 증명된 저 이재명이 민주당의 후보가 된다면 민주당 4기 정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대표 공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이 후보의 대표 공약은 기본소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소득은 금액이 너무 작다. 그래서 가성비가 떨어진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100만 원 얘기를 했다가 또 재원 대책이 없다고 하니까 50만 원으로 줄였다가 최근에는 아마 어젠가요? 그 재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이건 1번 공약이 아니다. 또 이런 말씀도 하셨고요. 그리고 안심소득, 오세훈 시장이 얘기한 안심소득보다 이 기본소득이 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말씀이 바뀌는 것 같아서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혼란해 하실 것 같고, 현재 여론조사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가 이렇게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그리고 확실치 않은 공약으로 갈 때 과연 정권 재창출이 가능하겠는가. 만약에 제가 지적하는 말씀에 공감한다면 이 공약을 폐기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한 개도 공약을 한 게 없습니다. 기본소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제가 아직 공약 발표를 하나도 한 게 없기 때문에 그걸 1번 공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또 한 가지 더 분명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순차적, 단계적 도입을 말씀을 드렸었지 그 이후에 바뀐 게 없습니다. 이제 부분적으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연차적으로 점진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렸고, 재원은 이제 예산 부담 없이 예산 절감으로 1인당 50만 원 정도, 25조 원 정도. 그다음 그게 이제 국민들이 동의를 하시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약 5, 60조 정도 되는 세금 감면분을 좀 순차적으로 줄여가면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또 확보하고, 이게 정말로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되고 소득의 양극화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 연대의식 제고에도 도움이 된다고 국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시면 당연히 그럴 때는 이제 본격적인 증세를 통해서 본격적인 도입이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아직은 OECD 기준으로 이제 복지 지출 비중이 60%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결국 우리는 복지 지출을 계속 늘려야 되고 조세 부담률 또 국민 부담률을 늘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순차적으로 늘려간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제일 중요한 우리 시대의 과제가 결국은 이 격렬한 경쟁과 갈등을 좀 뚫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을 담보하는 길은 우리가 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양극화와 불공정을 극복하고 기회 공정을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경제 대전환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에너지 대전환, 기후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죠. 또 디지털 대전환,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해야 됩니다. 이게 위기일 수도 있는데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고, 정부의 대대적인 인프라 투자라든지 또는 과학기술 투자, 교육체제의 개혁 등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현재의 위기를 기회로 완전히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앞으로 이제 공약을 아직 한 건 하나도 없고 이제 조만간 발표를 하겠지만, 이제 순위를 정한다면
공정성장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 일일 과제가 될 것이고 공정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으로 불평등의 완화, 양극화의 완화가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병렬적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정부의 대대적인 결단과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분 발언 먼저 신청하셨는데 박용진 후보 먼저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저도 같은 내용의 질문을 이재명 후보에게 하겠습니다. 저 어제 그 기자간담회 때 제일 공약이 아니다 기본소득이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듣고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100조 200조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재정 투입해가지고 나눠 주겠다고 얘기하셨던 분께서 바로 한 달 전까지만 해도 50조 증세 없이 나눠줄 수 있다고 얘기하셨던 분이 그리고 야당 정치인들하고 그렇게 논쟁을 하셨던 분께서 그거 이제 제일 공약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우리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2017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그거 주장하신 거 아닙니까? 이 말 바꾸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표리부동한 정치인이라고 지적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적 신뢰를 얻지 못하면 불안한 정치인이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요, 이뿐만이 아니라 집값 잡자고서 그 다주택자들에게 징벌적 과세하자 그리고 뭐 징벌적인 금융정책 실시하자고 하시던 분이 또 얼마 전에는 별장도 생필품이다 이러면서 다주택자들에 대한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 깜짝 놀랐고요. 그것뿐인가요?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후보에게까지 이재용 사면은 안 된다. 국정농단 세력들 사면 절대 안 된다고 본인만 선거 공약을 내세우신 게 아니라 다른 후보들한테 그렇게 압박까지 넣으셨던 분께서 지금은 또 슬쩍 발을 빼고 계세요. 이렇게 되면 국민들이 앞뒤가 맞지 않는 후보, 불안한 후보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어떻게 된 겁니까? 그 말 바꾸기 계속 그렇게 해도 괜찮겠습니까?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리 박용진 후보의 일방적인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사면 문제는 법 앞에 평등이 관철되기 때문에 특혜를 주어서도 안 되지만 불이익을 줄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으로 대신하겠고요. 충분히 해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제1 공약 자꾸 말씀하시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공약한 일이 없습니다. 세상이 관심을 갖는 주요 의제인데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순서에 따라서 순차적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또 아까 뭐가 있었더라? 별장. 이게 주거용이냐 투자 투기용이냐를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고 별장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시골에 어머니가 사시는 집 같은 이런 경우는 보호할 필요가 있죠. 그러나 투기 투자용이라면 다주택인 경우는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겠지만 1주택이라도 저는 투자 투기용으로 갭 투자하고 있는 것이라면 저는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그 정부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투자와 투기를 어떻게 해요? 그리고 지금 별장이 시골에 어머니가 계신 게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세목에 별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더 세게 재산세를 물어요. 이미 그걸 하고 아시는 있어요. 분이 그렇게 별장을 다른 걸로 불러서 강제할 얘기하시면 말이 필요는 안 되죠. 없다 그 말이죠. 별장이 생필품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생필품 없는 국민들 억장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취소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자, 말꼬리 잡지 마시면 좋겠고요.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말의 일부입니다. 자, 이어서 우리 이재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답할 시간이 거의 없어서. 어떡하죠? 네, 제가 그럼 조정해서요. 네네네. 만약에 질문자의 자녀 시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경우에 질문자의 자녀 시간을 차감하는 형태로 양해를 구할 테니까요. 이낙연 후보 질문하십시오. 예, 엊그제 고향 안동에 가셔서 네.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의 그런 접근은 역대 민주당 정부가 노력해온 것에 대한 정면 부정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시기를 영호남 역차별이 아니라 수도권과 영남의 역차별을 말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셨는데 당시의 발언을 보면 그게 아니었습니다. 과거 독재 정권이 영남과 호남을 분할해서 차별했을 때는 영남이 혜택을 얻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영남이 역차별을 받고 있다 이러셨거든요. 말하자면 지역 문제를 너무 거칠게 접근하신 잘못이 있고요. 잘못하면 지역주의 망령이 되살아날 우려가 있다는 점, 또 하나는 해명을 거짓으로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신뢰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이재명 후보.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가 없긴 한데 그 발언의 전체적인 취지를 보면 과거에는 군사 정권을 지원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지금 결국은 지원했던 그 정치 집단으로부터 실제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지 않냐. 수도권은 이렇게 집중돼서 혜택을 보지만 결국 지방 피해의 역차별을 같이 받고 있다 이런 뜻이었으니까요. 오해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네. 그 앞에 영남과 호남에서 이렇게 거론하시면서 영남이 혜택을 받다가 지금 역차별되고 있다. 그건 오해십니다. 아니 실제로 녹음까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전혀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네요? 네, 저기 이재명 지사한테 제 시간을 저기 한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20초씩이나. 그리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그 이재명 지사의 기본 소득은 전면 실시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지사가 청년이나 소멸지구에 대해서 시범 실시를 검토해보겠다는 저희 제안을 받아들인 거는 저는 상당히 의미 있다고 보는데요. 그 시범 실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하나는 기후 위기를 다 극복하자는 데는 98%가 국민이 동의합니다. 탈원전을 해야 된다는 부분에서 65%가 동의합니다. 그런데 신재생 에너지를 써야 하는데 여기에 전기료가 올라가는 부분에서는 반대가 많습니다. 그러면 저는 SMR이라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했던 우리가 소형 원자력 부분을 해서 우리가 함께 기후위기를 극복하면서 또 한편으로 전기료 상승은 줄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우리 이재명 지사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 시간은 이광재 후보 네, 차감하는 20초. 겁니다. 네, 20초를 지금 양도했습니다. 5초만 더 주시고요. 5초 더 드리겠습니다. 농담입니다. 농담. 네, 이재명 후보. 일단 첫 번째로 SMR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가 좀 열어놓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재생에너지 투자를 늘려야 되고 화석연료 사용을 줄여야 되는데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방법은 화석연료 사용의 부담금을 늘리는 것이고 부담금을 늘리면 전기세 같은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모두 모아서 온 국민에게 공통으로 분배해주면 그게 사실은 탄소세 기본소득이 됩니다. 뭐 그런 방식의 해결책이 있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기본소득 문제는 사실 저희가 확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지역별로, 연령대별로, 뭐 영역별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늘려가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라는 말씀이고 어쨌든 이광재 후보님 말씀처럼 정리해 주시죠. 뭐 충분히 다양하게 변형적으로 시범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생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20초를 양도했는데 40초 이상.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따가 좀 양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0초, 양해하시겠습니까? 네. 40초를 돌려받는 거죠? 제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생의 한 장면. 네, 보기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1970년대 성남으로 이사 와서 온 가족이 공장을 다닐 때 저와 제 동생들 어머니가 사진을 찍혔고 이제 이 사진을 찍은 게 저희 셋째 형님이십니다. 이 사진을 찍은 사람 또 저희 어머니, 제 여동생 이미 이제 다 떠났는데 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대부분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이때는 어렵지만 희망이 있던 시절이었는데 지금은 객관적으로 삶은 나아졌을지 몰라도 이제 희망이 사라진 내일이 더 두려운 그런 세상이 됐다는 생각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은 세상, 희망이 있는 세상 만들겠다는 다짐으로 이 사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이 되시면 1년에 증세 없이 50조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에게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8만 원씩 나눠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나눠준다는 표현은 부적절합니다. 결국 시민들이 낸 세금이고 대동법을 시행하는데 100년 걸렸거든요. 우리 근세사에서도 이제 의료보험 제도 도입한 게 처음엔 조금 하다가 좀 수십 년 지나면서 늘려서 이제 세계적인 제도로 정착했죠. 뭐 기초연금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이제 직업이 많이 줄어들 텐데 노동의 생산에서의 포션이 비율이 줄어들잖아요.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수요가 감축되고 그래서 결국은 경제 침체가 구조적으로 왔는데 이번에 1차 재난지원금이 액수가 13조에 불과했지만 실제로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활성화 효과는 정말로 컸어요. 2차, 3차, 4차는 선별 지원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3배 정도 지원했지만 실제로 뭐 체감되는 효과는 크지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1년에 예를 들면 1인당 25만 원 이런 정도를 한 번 또는 또 여력에 따라서 2번 다음에는 이제 감세를 줄여서 3번 또 감세를 줄여서 4번 이런 식으로 천천히 늘려갈 수 있고 이걸 일시에 못한다고 해서 지금 액수가 너무 작다라고 비난할 게 아니죠. 원래 한술밥에 배가 부르지 않습니다. 시험 실시, 시범 실시도 할 수 있고 부분적인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늘릴 수도 있고 소액으로 시작해서 고액으로 늘려갈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국가의 근본적 구조를 바꾸는 거대 정책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말했다고 해서 그걸 끝까지 고집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뭐 지적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는 거죠. 또 공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 공약만 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수천 수백 개의 일을 해야 됩니다. 꼭 번호 붙여서 1번, 2번 할 필요 없는 거죠. 다 해야 될 일인데 그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중에 또 하나인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비 수요를 늘리고 양극화를 완화하면서도 세금을 내는 사람이 배제되지 않는 방식으로 해야 그게 실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세금 내는 사람 따로, 혜택 받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하면 효율성은 올라가는 것 같지만 도덕적으로 그럴듯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다. 그러니까 천천히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자 이 말씀드립니다. 다른 네. 이야기를 하시는 거고요. 그 임기 내에 잠시만요. 50조 발언권을 신청하신 분이 앞에 계시니까 아니 먼저 이거는 같이 좀 토론이 해야 되는 건 알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예. 다른 이야기 하시는 거고요. 임기 내에 50조, 25조로 4만 원, 50조로 8만 원은 이재명 지사께서 이재명 임기 내에 후보께서 한다고 하는 얘기 이야기를 없습니다.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제대로 알아보고 하시고요. 저는 임기 내에 한다는 얘기 기록 찾아보십시오. 없습니다. 순차적으로 한다고 했죠. 그 얘기와 관련해서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재정 558조 아닙니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조세 감면분 그다음에 그 세출 조정 이런 거 해가지고 50조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야말로 무협지 수준의 이야기예요. 본인은 못하실지 몰라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계곡 그것과 정비 아마 관련해서 이 후보께서는 아니 못하셨을 그 거예요. 100년 동안 기본소득 하시자는 얘기를 그럼 뭐 하려고 벌써 얘기를 하시겠어요. 제 말씀은 뭐냐면 이재명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일단 558조 중에 187조가 기금이에요. 이거 손 못 댑니다. 그리고 80조 정도는 지방에 다 나눠줘야 됩니다. 지사하시면서 중앙정부에서 100만 원만 깎아도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실 거 아닙니까? 발언 시간 다 쓰셨네요. 네. 이재명 후보께서 기본소득이 공약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셔서 아니, 이번에 제가 공약으로 한 일이 없다라는 거 아니라고 아닙니다. 잘 자꾸 이해했고요. 왜곡하지 마시면 좋겠습니다. 잘 이해를 했고 네. 이재명 지사 후보의 큰 업적 중에 유원지 계곡 정비를 한 게 큰 업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우리 당에서는 남양주 시장한테 정책 대상으로 상을 드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이 잘못한 건지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이재명 후보에게 제가 한번 여쭙습니다. 네, 남양주에서 경기도 전역에 하기 전에 먼저 시행을 시작했고 그래서 먼저 선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창해 드렸습니다. 잘했다고. 네. 유원지 계곡 정비를 그러면 누가 먼저 먼저가 뭐 중요하겠어요. 거기서 먼저 한 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잘했다고 하고 제가 전역에 확대 시행을 하면서 잘했다고 제가 표창해 드렸어요. 남양주 좋습니다. 공무원들. 네. 이재명 후보께 여쭙겠습니다. 최근에 경선 문제와 관련해서 본인과 의견이 다른 의원들을 향해서 약장수라고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그리고 의원들께 그렇게 거친 표현을 쓰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여쭙고 싶고요. 아까 기본소득에 관해서도 굉장히 말씀이 현란한데 1호 공약이 아니다. 수백 개 공약 중의 하나다. 공약이라고 말하진 않았다. 그 정도라면 뭐 때문에 그렇게 여러 해 동안 계속 말씀을 하셨고 외국에 그 돈을 써가면서 광고까지 할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국민들을 혼란에 빠뜨린 것은 아닌가. 차제에 정리하시고 폐지하시는 건 어떤가 여쭙습니다. 그 중요하고 핵심적인 정책을 왜 폐기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저희가 공약을 공식으로 발표한 일이 없고 제가 중요하게 추진하던 일인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1번이냐 2번이냐 이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해야 될 일이냐 아니냐 여기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장수 얘기는 제가 우리 후보들을 말씀드린 게 전혀 아니고 그 전체 맥락을 보면 우리 정치가
이 선동적인 뭐 정치를 하던 시대가 지났다. 우리 대중들의 판단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뭐 전체를 한번 보시면 뭐 그렇게 해서 굳이 생각 안 하셔도 될 거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쪽을 지적한 건 아니었습니다. 네. 설마 그랬겠습니까? 40초 주시면. 아 그러십시오. 네, 이어서 저는 이제 포기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광재 후보. 네네. 이재명 지사 40초를 제가 받는. 네, 그래. 일단 발언하시고요. 네네. 제가 양보합니다. 네, 이재명 지사한테 너무 당하시는 것 같으니까 5초만 드리는데요. 그 기본소득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후보님께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전달했다고 보고요. 국민들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다고 봅니다. 적당한 시점에 적당한 해명을 해서 좀 우리가 신뢰를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질문 한 번도 못 해봐서. 네, 질문하십시오. 잠깐만요. 근데 아까 시간이 24초 이광재 후보한테 그 20초는, 네, 20초는 돌려드렸고 제가 24초 남았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아, 예. 아주 짧게. 말씀하십시오. 네. 저는 세금 내는 사람들을 국가 경제 정책 혜택에서 배제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그 재난 지원금도 전 국민에게 골고루 공평하게 지급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두 분 전직 총리님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저는 재난지원금은 그야말로 재난을 당한 분들한테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요 며칠 사이에 지금 확진자 숫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소비를 부추길 타이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재난지원금은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대로 80%에 지급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이낙연 후보. 네, 이번 일은 이미 당정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80%,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하되 상위 20%는 캐시백 방식으로 지원을 하겠다. 가장 소득이 낮은 10%, 어려운 분들은 10%를 더 얹어드리겠다. 말하자면 전 국민 지원과 집중 지원의 절충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합의가 됐으니까 빨리 처리해서 지원이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전 국민 지원은 저희 당과 정부가 이미 몇 차례 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가 안정되는 단계에서 전 국민들께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하는 위로의 성격으로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조금 빠른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남아있는 시간 후보들, 양승조 후보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시간 여유가 많네요. 네. 예, 먼저 그 이재명 지사님 재난지원을 전부 다 지급해야 되는 것은 그게 더 불공평한 겁니다. 재난을 입지 않은 사람한테 재난금을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재난을 입은 사람에게 더 두터운 보상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다는 말씀 나중에 한번 답변 주시고요. 네, 정리 삼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말이 아니라 공직자로서 했던 성과를 가지고 국민께 설명드려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마무리 발언. 네, 정치에서는 온갖 약속들이 난무합니다. 약속은 얼마든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들이 정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을 수 있느냐는 그의 과거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거울로 본 미래라고 합니다. 저 이재명은 주어진 고난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을 조금이라도 바꿔왔다는 자부심을 갖습니다. 실적으로 증명하겠습니다.